건양그룹 회장실 바닥에 진세훈이 쓰러져 있고 그의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서재에서 나온 직후 윤비서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진세훈 상무님이 쓰러지셨어요. 윤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정원은 급히 건양그룹 본사로 향했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진세훈, 그녀의 전남편이자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있던 남자.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요? 현장에 도착한 정원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세훈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그의 손에는 스위스 계좌 관련 서류가 쥐어져 있었어요. 주하늘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묘하게 차갑더라고요. 세훈이가 스위스 계좌를 해킹하려다가 진태석한테 발각된 것 같아 하늘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했죠. 정원은 세훈의 시신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움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 세훈 씨, 왜 이렇게까지...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세훈을 이용했지만 동시에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한편 진태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황 실장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 상무님이 결국 이렇게 되셨군요. 황 실장의 말에 진태석은 차갑게 웃었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걸림돌은 제거해야지. 진태석의 눈빛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괴물 같은 남자였죠.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영채도 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세훈 오빠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영채는 눈물을 흘렸지만 공난숙은 딸의 어깨를 잡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울 필요 없어. 이제 우리 기회야. 진서방의 죽음으로 건양그룹 내부가 흔들릴 거야. 오히려 하늘이에게 잘된 일이야. 주하늘은 장례식장 한편에서 정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세훈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세훈 씨,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용한 건 맞아.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죽기를 바란 건 아니었어. 정원의 고백에 하늘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 아니면 불안, 하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주하늘은 건양그룹 회장실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벌가 딸 강서연이었죠. 서연은 하늘과 같은 나이의 미모의 여성이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었습니다. 하늘 씨, 오랜만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하늘은 서연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왜 여기 온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 아버지가 건양그룹과 합작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어. 그리고 서연은 하늘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하늘 씨를 만나고 싶었어. 예전처럼. 주하늘과 강서연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둘은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헤어졌어요. 서연은 그때의 상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고 동시에 하늘에 대한 감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 씨, 이제 회장이 됐네. 우리 아버지는 하늘 씨와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셨어. 서연의 말에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정원이가 있어. 하늘의 대답에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죠. 그 차정원 씨? 거짓말쟁이잖아. 가짜 신분으로 건양그룹에 들어온 여자. 하늘 씨, 그런 여자가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까? 서연의 말이 하늘의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사실 하늘도 최근 정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원은 복수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정원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원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건 아닌지요. 복수를 위해 자신을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건양그룹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진태석이 주하늘의 회장직 적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주하늘은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해. 게다가 건양그룹에 대한 충성심도 의심스러워. 진태석의 주장에 일부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죠. 주하늘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회장 자리를 잃으면 정원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진태석에게 복수할 수도 없고 아버지 주상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하늘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바로 그때 강서연이 제안했습니다. 하늘씨, 우리 아버지와 손을 잡아. 그러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어. 대신 서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나와 약혼을 발표해. 그러면 하늘씨의 입지가 확고해질 거야. 주하늘은 갈등했습니다. 정원과의 사랑, 그리고 권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하늘은 회장 자리에 앉아 서류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태석. 이 남자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 심지어 자식까지도. 그런데 나는 정원이를 지키기 위해 회장이 됐다고 했잖아. 근데 회장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정원이도 지킬 수 없어. 그렇다면 주하늘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요. 진태석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사랑도 정의도 아무것도. 하늘은 결심했죠. 강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요. 며칠 후 건양그룹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하늘 회장과 강서연 양의 약혼 소식이었어요. 언론은 난리가 났고 재벌가 최고의 커플 탄생이라며 떠들어댔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차정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은 급히 하늘을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죠. 정원아, 나는 회장 자리를 지켜야 해. 그래야 진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게 널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게 이유가 돼? 정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원아, 넌 복수에만 집착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건양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진태석뿐만 아니라 이 썩은 재벌사회 전체를 바꿔야 해. 그러려면 강서연 아버지의 힘이 필요해. 정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씨, 당신이 그랬잖아. 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우고 싶다고. 근데 이게 무슨... 정원의 말에 하늘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죠. 정원아, 이게 현실이야.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진태석을 봐. 그 남자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결국 정상에 올랐잖아. 나도 그래야 해. 그럼 나는 뭐야? 당신한테 나는? 정원의 물음에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비웃었어요. 결국 당신도 진태석이랑 똑같네. 권력 앞에서 뭐든 버릴 수 있는 거였어. 그게 사랑이든 자기 자신이든. 정원은 애써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결연하게 말했어요. 네, 당신의 뜻 잘 알겠습니다. 주하늘 회장님, 당신과 나 지금부터 영원한 적이야. 하늘은 정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원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원은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돌아봤죠. 하늘씨,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말아요. 모든 걸 버리고 권력을 선택한 거요. 그 대가가 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정원이 떠난 후 주하늘은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원아, 미안,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내가 진짜 권력을 잡으면 그때는 다시. 하지만 하늘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편 헤라는 차정원을 만났어요. 정원아, 주하늘이 너를 배신했다며? 헤라의 목소리에는 모성애와 동시에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아니, 한혜라 부회장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혜라는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이제 남자들은 믿지 마. 진태석도 주하늘도 다 똑같아.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사랑도 버려. 그러니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너와 나, 우리가 건양그룹을 되찾는 거야. 정원은 헤라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버린 생모. 하지만 지금은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은 사람. 엄마,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원아, 이제부터 우리만이 한 팀이야. 며칠 후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주하늘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음모론이었죠. 처음에는 몇몇 커뮤니티에서만 떠돌던 이야기가 점점 커져서 결국 언론에까지 보도됐습니다. 건양그룹 주하늘 회장, 부친 살해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주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늘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소문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진태석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윤비서를 통해 익명의 제보자들을 여러 명 만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강서연의 아버지는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주하늘과의 약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구나. 서연은 당황했어요. 아버지. 하지만 이미 발표했잖아요. 서연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죠. 재벌가에서 명예는 목숨과 같아. 만약 주하늘이 정말로 부친을 죽였다면 우리 가문에도 먹칠이야. 주하늘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약혼자의 집안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건양그룹 이사회에서도 회장직 사퇴 압박이 들어왔어요. 진태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이 부친을 살해한 용의자라는 의혹이 있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당장 사퇴해야 해. 하늘은 절박했어요. 자신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정원도 지킬 수 없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은 밤새 고민했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해. 설령 정원이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해도 하늘은 이렇게 자기만의 착각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하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주상철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근거 없는 음모입니다. 하늘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저는 강서연 씨와의 결혼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이 발표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특히 차정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결혼 발표라니. 주하늘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했죠. 권력욕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늘씨, 정말이야? 진짜 강서연이랑 결혼할 거야? 아버지에 대한 살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강서연 씨가 과연 당신과 결혼을 할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내가 사랑했던 예쁜 주하늘 맞아?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정원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살아남아야 해. 회장 자리를 지켜야 해. 정원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하늘씨, 기억해? 당신이 그랬잖아. 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우고 싶다고. 근데 지금 당신은 힘을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리고 당신은 인간성마저도 사라졌어. 아이러니하지? 정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원아, 하늘이 정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원은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당신은 이제 내 적이야. 주하늘, 당신을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기억해. 당신이 나를 배신한 이 순간을. 정원이 떠난 후 주하늘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었어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언젠가. 하지만 하늘 자신도 그 언젠가가 과연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편 진태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재밌군. 조하늘도 결국 나와 같은 길을 걷는구나.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해. 누구든지. 진태석의 다음 계획은 바로 차정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죠. 정원이가 내 딸이든 아니든 이제 쓸모가 없어. 주하늘과도 헤어졌으니 건양그룹에서 정원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진태석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차정원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원은 하네라를 찾아가 말했어요. 엄마, 아니, 하네라 부회장님,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거요. 하네라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원아,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진태석 같은 놈쯤이야. 모녀는 손을 맞잡았어요. 비록 복잡한 관계지만 지금은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이런 움직임을 눈치챘어요. 재밌어지는군. 하네라와 차정원이 손을 쓰겠지? 우리 하늘이 몰아내려고 말이야.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공난숙은 딸 주영채를 불렀습니다. 영채야,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해. 하네라와 차정원이 힘을 합치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동안 해이해졌던 정신을 가다듬고 공난숙을 바라보며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근데 어떡해? 차정원은 하네라 부회장을 등에 업고 칼을 갈고 있을 텐데. 공난숙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지. 하지만 그 둘 사이도 결국 금 갈 거야. 정원이는 하네라를 미워하고 하네라는 정원이를 버렸던 죄책감이 있어. 그 틈을 노리는 거야. 공난숙은 비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차정원과 하네라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거였죠. 하네라한테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거야. 정원이가 네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그리고 정원이한테는
하늘아가 널 제거하려 한다고 흘리는 거지. 주영채는 엄마의 계획에 감탄했어요. 엄마, 역시 대단해. 그리고 영채야, 공난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건양그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 이번엔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늘이가 회장이 됐으니 우리 편이 힘을 키울 때야. 하늘이한테 부탁해서 내 복직을 추진해보자. 주영채는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나 다시 건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하늘이는 우리 아들이잖아. 엄마 말이면 다 들어줄 거야. 공난숙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양으로 돌아가면 차정원을 가까이서 견제할 수 있어. 완벽한 계획이지? 그녀는 구영수 비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수야, 사람 좀 찾자. 네, 회장님. 누구를 찾으시려고요? 구영수가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박경신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영채 전 남자친구인데. 갑자기 잠적해서 말이야. 공난숙이 설명했습니다. 구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쯤 사라졌습니까? 차기범이 죽던 그 무렵이야. 정확히는 차기범 사망 직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공난숙의 말에 구영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뭔가 목격한 게 아닐까요? 구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난숙은 씩 웃었습니다. 이럴 때는 눈치가 있네. 맞아. 내가 추측하기로는 경신이가 영채를 만나러 우리 집에 왔었거든. 그날 마침 진태석이 우리 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나갔어. 차를 몰고 허겁지겁 나가는 게 심상치 않더라고. 그래서요? 구영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신이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뒤따라간 것 같아. 그리고 진태석이 차기범을 죽이는 현장을 목격한 거지. 그래서 겁먹고 도망친 거야. 공난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경신이가 사라지는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차기범 사망 다음 날 바로 연락이 끊겼거든. 휴대폰도 꺼버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회사도 무단 결근하고 이게 우연이겠어? 공난숙이 설명했죠. 그럼 찾아내서 증언하게 만드는 게 목표십니까? 구영수가 물었어요. 정확해. 박경신만 찾으면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차기범이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게 아니라 진짜 살인자가 진태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 공난숙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왜 박경신은 다시 안 나타난 걸까요? 그런 목격을 했다면 진태석 회장님을 협박하는 좋은 무기일 텐데요. 구영수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공난숙이 대답했어요. 영수야, 눈치 없는 영수 씨 생각을 해봐. 너라면 진태석 같은 인간한테 협박이 통할 것 같니? 안 죽였으면 다행이지. 어머, 정말 진태석이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가 있나. 난숙은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구영수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박경신을 찾아내겠습니다. 구영수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구영수가 보고했어요. 찾았습니다. 박경신은 현재 강원도 산골마을에 숨어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박준석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네요. 역시 내 추측이 맞았어. 공난숙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가짜 신문까지 만들었다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구영수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박경신의 최근 검색 기록을 해킹해봤는데 차기범 사건, 진태석, 목격자 보호 프로그램 같은 키워드를 계속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확실하네. 경신이가 진태석의 범행을 목격한 게 맞아. 공난숙이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영수가 물었어요. 공난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어. 근데 조심해야 해. 영채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영채가 알면 경신이한테 감정이 개입될 수 있거든. 이건 냉정하게 처리해야 해. 알겠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구영수가 대답했죠. 며칠 후 공난숙과 구영수는 강원도 산골마을로 향했어요. 작은 집 앞에서 그들은 박경신을 만났습니다. 박경신은 공난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어떻게 저를... 박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차갑게 웃었어요. 경신 씨, 도망 다니느라 힘들었죠? 이제 그만 숨고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경신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구영수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당신의 검색 기록입니다.
차기범 사건 목격자, 살인 현장 목격, 증인 보호 프로그램 다 여기 있네요. 박경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공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태석이 차기범을 죽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잖아요. 박경 씨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날 영채를 만나러 갔다가 진태석 회장님이 급하게 나가시는 걸 봤어요. 뭔가 이상해서 뒤따라갔는데 박경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기범 씨를 진태석 회장님이 죽이고 현장을 조작하는 걸 봤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증언하세요. 공난숙이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험해져요. 진태석 회장은 무서운 분이에요. 박경신이 두려워했어요. 공난숙은 거액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10억 드릴게요. 그리고 증언 후에는 안전하게 해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신분도 만들어드리고요. 박경신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차기범 씨는 억울합니다. 살인자는 진태석 회장입니다.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영수, 녹음했지? 네, 회장님. 모두 녹음됐습니다. 구영수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또다시 며칠 후, 주하늘과 강서연의 약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재벌가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강서연의 아버지도 딸의 마음만은 꺾을 수는 없는 딸 바보였습니다. 약혼식장 한편에서 차정원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두 눈으로 하늘이 진정 다른 여자와 혼약하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원은 하늘이 강서연과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 씨, 당신 정말 행복해 보이네.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돼. 나는 강해져야 해. 모두를 무너뜨려야 해. 주하늘은 약혼식 도중에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죠. 하늘은 순간 동요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주하늘, 당신도 이제 내 적이야. 기억해. 내가 당신 추락시킬 거야. 약혼식이 끝난 후 정원은 하늘아를 만났어요. 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진태석, 주하늘 모두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늘아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정원아, 너무 무리하지 마. 복수에 집착하다가 내가 먼저 무너질 수 있어.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사랑도 믿음도 다 잃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에요. 정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진태석처럼요. 건양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진태석이 주도한 이사회였는데 안건은 차정원의 지분 몰수였습니다. 차정원은 가짜 신분으로 건양그룹에 들어왔어. 따라서 그 아이가 받은 모든 혜택은 무효야. 진태석의 주장에 몇몇 이사들이 동의했죠. 하지만 주하늘은 반대했습니다. 차정원의 디자인 능력은 인정받을 만해요. 신분이 가짜였다고 해서 그녀의 재능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말에 진태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주하늘 회장, 당신 아직도 그 여자를 감싸는 거야? 약혼자가 있으면서? 하늘은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차정원은 건양그룹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진태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투표로 결정하자고. 차정원의 지분 몰수에 찬성하는 사람? 결과는 찬성 과반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건양그룹에서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주식도 직위도 모두요. 정원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진태석, 당신 정말... 하지만 정원은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어. 전쟁이야. 진짜 전쟁. 차정원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정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양그룹이 숨겨온 또 하나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정원의 말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바로 주상철 회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정원이 말하자 주하늘이 TV를 통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주상철 전 회장은 건양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했습니다. 정원은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이것은 주상철 회장이 남긴 비밀 녹음 파일입니다. 진태석이 주상철 회장을 살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진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죠. 주상철. 그러니까 입을 무겁게 했어야지. 좋게 말로 했을 때 말이야. 잘 가시게 그러고는 쇠지렛대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상철은 평소 펜 형태의 녹음기를 늘 가지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어요. 녹음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차정원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요? 차정원이 조미양의 집에 갔을 당시였어요. 정원아, 들어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조미양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원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조미양은 정원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어요. 요즘 너 소식 듣고 있어. 건양그룹에서 쫓겨났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야. 정원은 차를 마시다가 거실 선반에 놓인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차기범의 사진과 유품들이 있었죠.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아빠 물건들 아직도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네. 그래, 그 물건들을 보면 기범 씨가 아직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못 버리겠더라. 다 정리하고 그게 남은 기라. 조미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원은 하나하나 물건을 살펴보다가 고급스러운 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펜 못 보던 건데? 조미양이 다가와서 펜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 아빠가 쓰던 것 같은데. 정원은 펜을 들어 올렸어요. 정원이 펜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윗부분에 작은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작은 마이크 구멍이 보였어요. 잠깐, 엄마, 이거 혹시 정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녹음기야. 뭐? 녹음기? 조미양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원은 펜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USB 포트가 있었어요. 맞아, 펜 녹음기야. 정원은 급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정원아, 그게 정말 녹음기라면 뭔가 녹음돼 있겠네? 조미양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나타났어요. 정원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태석의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래서 진태석이 아빠를 죽인 거였어. 아빠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조미양이 정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원아, 기범 씨가 목숨 걸고 이 증거를 남긴 거야. 니한테. 정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고마워. 이제 알겠어. 아빠가 왜 이 녹음기를 숨겨두신 건지. 정원은 펜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걸로 진태석을 무너뜨릴 거야. 주상철 회장님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아빠의 누명도 벗길 거야. 그러다 문득 궁금했어요. 아빠는 이 녹음기를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엄마, 근데 이 펜을 아빠가 언제 집에 가져다 놨어? 정원이 미양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아마 아빠 출소하고 며칠 안 됐을 기다. 조미양이 대답했어요. 차기범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주상철 살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정말 우연하게도 풀숲 사이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고 이 녹음기를 줍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진태석이 주상철을 살해한 증거를 드디어 찾게 된 거였습니다. 주하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평생 알고 싶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것을 정원이 밝혀낸 거예요. 차정원은 계속했습니다. 주상철 전 회장은 진태석과 공난숙이 연루된 비리를 밝히려 했지만 진태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걸 제 아버지 차기범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게다가 진태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공난숙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진태석이 차기범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목격자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회견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증언으로 진태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검찰이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고 진태석을 긴급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공난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태석은 끝이야. 살인자로 감옥에 갈 거야. 기자회견을 보던 주하늘은 무너졌어요. 강서연이 옆에 있었지만 하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주저앉았습니다. 정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편 진태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정원이가 어떻게? 황 실장 차정원을 직접 처리해.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해하며 생각했어요. 진태석,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시는군.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친딸까지. 황 실장도 이제 진태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연이어 분노했죠. 공난숙, 내 짓이구나. 진태석은 공난숙도 제거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난숙은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정원 역시 기자회견 후 일단 잠적해야 했어요. 진태석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 이제 끝이야. 당신이 저지른 죄를 모두 밝혀질 차례야. 해라는 진태석과 이혼을 발표하며 건양그룹에서 그를 축출하려 움직였어요. 주하늘도 진태석을 압박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이제 물러나세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늘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진태석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죠. 진태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권력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그는 텅 빈 저택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진태석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차정원은 진태석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너지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슬프고 허무함마저도 들었죠. 정원은 진태석을 찾아갔어요. 진태석은 정원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원아, 내가 날 무너뜨렸구나. 내 딸이, 역시 넌 나와 너무 닮았어.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해요. 진태석은 정원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원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복수? 권력? 돈? 정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의요. 당신이 짓밟은 모든 사람들의 정의, 우리 아빠 차기범의 명예회복,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 할 처벌이요. 진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는 괴물이었어. 인정해. 하지만 정원아, 조심해라. 너는 다를까? 너도 나처럼 괴물이 될 거야. 이 진태석의 피를 물려받은 너 역시 말이다. 진태석의 경고에 정원은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과 달라요. 절대로. 하지만 정원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진태석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복수를 위해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나는 정말 무엇인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양그룹에는 새로운 권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주하늘 회장, 한혜라 부회장, 공난숙,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복수를 꿈꾸는 차정원, 모두가 서로를 견제하며 다음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주영채는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차정원 두고 봐.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기다려. 영채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세미는 오빠 진세훈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왜 이렇게 됐어?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 세미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어두운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미향은 주하늘을 걱정했어요. 하늘아, 정말 이대로 괜찮나? 정원이를 와버리노.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안진아는 여전히 주영채의 신복으로 활동하며 차정원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진아도 점점 이 싸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그룹의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진태석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권력자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차정원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화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배신과 복수, 권력과 사랑이 뒤엉킨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다음 회에서는 진세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스위스 계좌 해킹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